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정겹고 행복한 마음이고요. 제 모습이 좀 특이해졌죠? 얼마 전에 제가 군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시크릿의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핵심만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소장님 시크릿의 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요. 소장님 좀 빨리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과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크릿의 법칙에 대해서 기초부터 실천편까지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리즈는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별책부록입니다. 그래서 짧게 진짜 시크릿의 법칙에 대해서 특강을 좀 쭉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시크릿의 법칙이라는 게 창조의 마술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멋있게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법칙이라서 저는 창조의 마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창조의 마술을 특강을 해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옷만 입으면 너무 좀 심심하고 너무 좀 담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옷을 입으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시장을 지나가는데 그 외국에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장사하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사장님 3,000원 싸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모자를 3,000원은 아니었고요. 3,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게 막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밝고 명랑하고 즐겁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이롭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크릿 특강을 제가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게 이제 마법사가 돼보자 우리 모두가 내 삶의 마법사 우주의 창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술사 모자를 하나 3,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별책부록으로 진짜 시크릿 특강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크릿의 법칙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계세요. 예전에 이제 시크릿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가 이제 유행하면서 또 그런 유의 책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예를 들면 간절히 원하면 뭐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간절히 자신의 소망을 생각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냥 단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셔서 이런 시크릿의 법칙에 대해서 오해도 풀어드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창조 과정을 밟아야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창조하고 즐기고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마음을 좀 열고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크릿 특강에 오늘 이제 제1 주제로 잡은 것이 창조의 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창조의 뿌리이고 근원이거든요. 최신 그 천문학 내지는 물리학 이론을 총동원해서 요새 이제 과학자들이 합의한 게 이 우주는 빅뱅이라는 그런 현상으로부터 이렇게 우주가 스스로를 창조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빅뱅 이론을 좀 아셔야 돼요. 빅뱅 이론을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그래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의 삶이 그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빅뱅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약 137억 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죠. 137억 년 전에 이 우주는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작은 점에서 대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예전에 장날에 가면은 뻥이야 뻥이야 하면서 이렇게 뻥튀기를 뻥 튀기잖아요. 그럼 막 이 자욱한 이제 수증기와 함께 이 뻥튀기들이 그 기계 속에서 이 세상 밖으로 빵 나오는 겁니다.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미세한 점에서 그것이 뺑, 그래서 빅뱅이에요. 뺑이라는 게 폭발음이거든요. 빵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쫙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에 의해서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면 이 은하계와 은하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쫙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빅뱅 이론은 1920년대 프리드만 또는 르메르트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이제 제안을 해서 계속 그 이론이 정교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이제 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는 전혀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또 이제 허블 망원경을 이제 우주로 쏘아 올려갖고 계속 관측을 해보니까 이 빅뱅이 맞다. 이 우주는 약 137억 년 전에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아주 미세한 작은 점에서 빵 하고 터져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우주가 탄생한 거다. 그리고 그 탄생의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빅뱅 이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거, 이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한 점은 물리적으로는 그게 진공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 한 점은. 그런데 어느 순간 엄청난 압력과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게 빵 터졌다. 그래서 그 태초의 에너지, 그 근원 힘이 네 가지로 이제 순식간에 말하자면 분화가 되는데요. 그게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렇게 네 가지 힘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이 우주가 창조된 거다. 이제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그런 빅뱅 이론, 최신 이제 우주 창조 이론인데요. 이것을 과학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 인류는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또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증명해 줄 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처음에, 이게 이제 예전 번역은 태초에 이렇게 나오죠.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이 빛이 생겨라, 이게 빅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둠과 혼돈, 말하자면 물질이 생성되기 이전에 그런 상태를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은 이미 모양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 위를 덮고 있었다. 이거는 빅뱅 이전의 암흑의 상태,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극도의 말하자면 혼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신화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그 빛이 중요합니다. 빅뱅하고 터지면서 빛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러프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거칠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매우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은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우주의 창조를 이야기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불교의 우주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초에는 불교의 우주론은 이제 사륜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주가 4개의 수레바퀴로 창조되었고 4개의 수레바퀴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수레바퀴를 이해하는 게 불교의 우주 창조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공륜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텅 비어 있었답니다. 물질적으로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빅뱅 이전의 작은 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물질이 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고 부처님께서는 공륜, 텅 빈 수레바퀴였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공륜 다음에 텅 빈 수레바퀴 다음에가 뭐냐? 풍륜이에요. 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 이게 대폭발 빅뱅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나 불경이나 같은 맥락에서 우주를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다른 이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수레바퀴가 풍륜, 바람이 휘몰아친다.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수륜, 물의 수레바퀴가 된다. 이게 뭐냐면 최초의 원자, 빅뱅에서도 뺑 하고 대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 수소라고 하는 또 헬륨이라고 하는 우주의 근본, 이 구성물질이 형성이 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수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그 근본, 원소가 이제 탄생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물의 성질에 가깝거든요. 그 다음에가 금륜이에요. 금은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소가스나 헬륨가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그게 중력에 의해서 점점 모여서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아셨을까요? 깨달음을 통해서 아셨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양에서는 어떻느냐? 동양에서도 비슷합니다. 동양의 이제 주역을 보면 태초에 무국이었다는 거예요. 무국. 아무것도 없었다. 그 빅뱅 이전에 아주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미세한 점의 상태는 무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었다. 물질적으로는. 그리고 거기서 태극이 나왔다. 이제 빅뱅이 되는 거지. 태극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서 음양이 갈라지고 거기서 이제 사상이 갈라지고 팔괘가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모든 동서양의 성자들은 깨달음과 통찰을 통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대와 역사와 문화에 맞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때로는 이야기로, 때로는 신화로,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은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맥락은 그 흐름은 비슷하고 같다. 그것을 요새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성자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우주가 창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빅뱅, 그런 우주 창조의 과정이 그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점에서 이게 대폭발을 통해서 137억 년의 시간과 공간이 흘렀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뭐 40년, 50년을 살았다 그러면 나의 이 삶의 작품이라는 것은 40년, 50년, 60년, 70년만이 나의 작품이 아니라 우주의 대폭발, 빅뱅 이후 137억 년의 과정을 거친 작품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의 생생한 창조 과정, 그 어마어마한 미라클, 기적, 그 대위력과 경이로운 과정이 그대로 우주가 그렇게 창조되고 생성되고 진화된 그 모든 과정이 나의 몸속에, 나의 마음속에, 나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주와 함께 137억 년 동안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걸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 대폭발, 그 이전의 작은 점에서부터 우리가 이 우주가 대폭발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 창조의 원천,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빅뱅 이전의 작은 점의 상태는 물질적으로는 진공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가능성과 그리고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창조하고도 남을 가능성, 우주 전체를 창조하고도 남을 에너지가 그 헤아릴 수도 없는 작은 점에 이미 농축되어 있었고,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물질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의 상태에서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공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주 만물은 한 근원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한 뿌리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제 커다란 나무와 같습니다. 빅뱅은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저 끝에 달려있는 작은 잎사귀에 해당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나무라는 것, 한 뿌리에 근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진짜 시크릿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 빅뱅을 일으켰던 그 창조의 어마어마한 힘과 가능성과 에너지가 이미 우리 몸과 마음 속에 꿈틀거리고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게 창조, 진짜 시크릿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름이 되면 해운대 백사장으로 놀러를 갑니다. 그러면 해운대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다가 거기에 이제 모래성을 짓습니다. 모래성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과일을 만들겠어. 그러면 바나나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요. 나는 동물을 만들어야지. 어떤 사람은 원숭이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해운대 백사장 위에 모래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과며 딸기며 파인애플이며 이런 이제 과일 형상을 막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서는 막 거기다 이제 성을 짓기도 하고 동물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온갖 모래 조각상을 해운대 백사장 위에 쫙 펼치고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 온갖 형상에 이름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 수만 가지의 모래 조각상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해운대 백사장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바탕하고 있죠? 어디 위에서 존재하죠? 해운대 모래사장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도가 한번 싹 왔다가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다 놀다가 이제 다 떠나버리든지 그래서 비가 한번 쫙 내리든지 그러면 그 온갖 종류의 이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달랐던 그 모래 조각상들은 다 어디로 가죠? 해운대 백사장으로 갑니다. 단 한순간도 해운대 백사장을 떠난 적도 없고 그리고 떠날 수도 없고 그게 우리 존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이 우주를 창조한 그 힘, 그걸 진리라고 표현하든 마음이라고 표현하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든 불성이라고 표현하든 태극이라고 표현하든 기운이라고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표현 방식은 다 달랐지만 그렇게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창조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그 힘, 아무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가능성과 에너지와 힘으로서 존재했던 그 작은 점, 그것에서부터 우주는 나왔고 한순간도 그 힘과 에너지와 그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운대 백사장 위에 있는 작은 조각상입니다. 해운대 백사장으로부터 와서 해운대 백사장과 똑같은 성질로 해운대 백사장 그 모래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활동하고 살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그 해운대 백사장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빅뱅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 우주를 창조했던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그 힘과 에너지가 우주를 창조한 그 위대한 힘과 에너지와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백사장을 딛고 서 있는 모래조각처럼 저는 백사장을 떠날 수도 없고 백사장으로도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우주를 창조했던 그 어마어마한 힘과 가능성과 에너지가 지금도 나의 삶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빅뱅 이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자각하는 것. 창조의 힘이 어디 있느냐. 빅뱅부터 우주를 창조한 그 힘이 나에게 있다. 지금 있다. 그게 나의 본질이다. 그게 나의 참 자아다. 그게 나의 참 본원이고 그게 나의 뿌리고 모든 만물은 그것으로부터 왔다.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진짜 시크릿의 출발이라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빅뱅을 일으키는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힘과 에너지와 가능성이 나의 본질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에너지다. 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